해리스가 그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냈어요. 그 기고문에 보면 트럼프는 임기 첫날에 이 독재자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미국인을 상대로 군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이 한미 동맹을 드릴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이 자유와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겠다. 2022년에 해리스가 비무장지대에 가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라는 철통 같은 미국의 약속을 그렇게 재확인했고 또 우리 동맹이 즉 한미 간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군 병력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 14조쯤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 자, 6.25 때 3만 6천 명의 미국인과 13만 7천 명의 한국인이 한국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바쳤다. 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이 유대를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미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했고 한국의 민간 영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또 이 투자는 반도체, 전기차와 같은 산업에서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 한인들의 투표를 겸허히 부탁드리고 재미 한인들을 자기가 당선되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해리스는요 한편요 반도체법을 지키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법을 폐지하기로 말하는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IRA 보조금,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하는데 해리스는 IRA 시행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공장이 늘고 민간 투자가 2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해리스가 지금 한국의 안보, 또 한국의 대기업이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건설한 공장의 보조금, 즉 IRA법,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 칩스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해리스는 이 트럼프식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중국이 물량 공세를 펼치는 품목만 꼭 집어 고율 관세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는 국방 분야, 국방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맹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분담금이니 한미 군사훈련이니 전략자산에 돈을 뜯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대기업에 지금 사활적 이해가 걸린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 감축법 IRA법과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것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관세 부분에서 고율 관세를 한국, 중국 등에 매기겠다고 벼르고 있는 트럼프하고는 달리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피해를 끼치는 물품만 꼭 찍어서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일각에서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누가 돼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는 무조건 지금 누가 되든 한국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미국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서 미국 비위를 맞추고 미국과 혼을 잘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돼도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해리스가 되면 일단 한국이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의 지금 트럼프하고 붙어먹는 부분이나 한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압박 등을 받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대비 미국에 진출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통상 관세 부분에서 한국이 이 벼락을 맞게 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처럼 유지되어 갈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해리스는 어떤 행태로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푸틴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의 동맹 구조에도 미국이 계속 버티면서 푸틴을 압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가 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머스크, 푸틴, 트럼프는 다 하나라는 부분, 또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려고 지금 가짜 영상이나 가짜 홍보물까지 뿌리는데 배후에 있다라는 FBI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누가 돼야 되는가는 이건 말할 바 없이 뻔합니다. 그런데 일부 코인에 투자하거나 트럼프 관련 주식에 투자한 자,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불대로 떨어졌고요. 트럼프 관련 이 SNS 회사도 지금 가치가 폭락하고 있죠. 자, 이런 자들이나 이 완고한 교조적 기독교 신앙만으로 트럼프가 기독교 신자다. 또 미국의 각종 삼류 팟캐스트 보수 음모론자들이 떠드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니스트,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같은 헛소리를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또라이들이 전파해서 한국에 SNS 올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정신 나간 거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도 잘못한 부분이 많죠. 그 민주당의 PC 같은 부분만 딱 떼가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마치 극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미국이에요. 사회문화적 요소고 유럽에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미국의 대선을 좌우하는 문제인 양 해리스는 좌파고 민주당도 좌파다라고 이야기. 미국에는요, 둘 다 좌파 아니고 우파예요. 다만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리버럴, 자유주의인가 아닌가는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극우파죠. 정상적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이요, 트럼프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한 70%쯤 지지하고 해리스는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세계에 돈을 주무르는 유대 자본의 똘마니가 해리스고, 바이든이 그 짓을 했는데 지금 이 해리스가 똑같은 짓을 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해리스를 미냐. 그래서 매국노 잽을 빠는 것을 참으로 좋아한다라고 그분들이 트럼프 편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유대 자본의 똘마니는 트럼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유대인들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보면요, 트럼프가 돼야 과거에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옮기고 그래서 미국이 인정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관철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유대인 자본의 앞잡이다라고 비판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니, 미국 가서 유학 갔니 가지고 미국 전문가인 양 떠들어대고, 또 미국에 있는 한국의 그 언론 매체, 무슨 미주, 무슨 일보 이런 데서 있는 자들이 미국 전문가라면서 트럼프 된다고 개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상당수가요, 트럼프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심지어요, 군사안보 유명 유튜버도 지금 트럼프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대요. 군사안보적으로 누가 돼야 한국이 유리한가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투기꾼, 어설프게 이 아메리칸 양키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 미국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좀 따가지고 지가 미국 사람이 본토 미국 백인이 된 양 착각하는 것들, 또 이 교조적인 기독교주의자들, 그리고 미국의 삼류 팟캐스트 쓰레기들이 전파하는 음모론, 또 유대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요, 죄다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거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멀쩡한 좌파 매체와 멀쩡한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도 거짓거리하다가 최근에 막판에 입장을 살 바꾸는 꼴을 보십시오. 창피하다고 봅니다.